모든 예언을 맞춘 유명 예언가의 다음 예언이 바로 2026년 한국을 향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 예언이 화제가 된 이유는 그가 말했던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실 마르티네스 중남미 원주민 혈통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1978년 멕시코 오아사카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할머니로부터 고대 문명의 신비로운 지혜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보통 예언가들과는 좀 다릅니다. 평소엔 조용히 살면서 거의 글을 올리지 않거든요. 오직 중요한 계시를 받았을 때만 자신의 블로그에 기록을 남깁니다. 그의 기록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2010년 대규모 자연해가 일어나기 석 달 전 2015년 화산 활동이 활발해지기 2달 전에도 그는 짧은 경고를 남겼죠. 추종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실이 글을 쓰면 세상이 움직인다. 그가 2015년 1월 15일 유독 긴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제목도 없이 시작된 그 글은 놀랍게도 대부분이 한국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남미에 사는 그가 왜 갑자기 한국을 이야기했을까요? 동쪽 바나마 오랫동안 둘로 나뉘어 있던 반도를 봤어. 그곳에서 깃털뱀 케찰코아틀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의 환시 속에서 고대 신이 가리킨 곳은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2032년 이곳에서 인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아즈텍 신화가 말하는 6번째 태양의 시대가 한국에서 열린다는 거죠. 처음엔 황당해 보였더니 예언. 하지만 2016년 들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말한 2026년에 징후들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그가 본 환시는 무엇이었을까요? 2025년 1월 14일 밤이실 마르티네스는 평소와 다른 강렬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그는 고대 아즈텍의 성전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케찰코아틀을 만났죠. 케찰코아틀. 깃털 달린 뱀의 신 아즈텍 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깃털은 하늘을, 뱀은 땅을 상징하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조화시키는 신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신은 오래전 동쪽 바다로 떠나며 언젠가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환시 속에서 케찰코아틀은 말없이 동쪽을 가리켰습니다. 그 동쪽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땅, 이실의 시선이 따라가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푸른바다 너머로 길게 뻗은 반도가 보였고 그 반도는 가운데가 선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분단의 아픔이 느껴지는 땅이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선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서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평범한 얼굴의 남자. 특별해 보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 실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이 환시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죠. 자신이 본 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미래의 청사진이라는 것을요. 아즈텍 신화를 이해하면 예언이 더 명확해집니다. 고대 아즈텍인들은 세상이 5개의 시대를 거친다고 믿었습니다. 각 시대는 하나의 태양으로 상징되죠. 첫 번째 태양 시대는 자연의 힘으로 끝났고, 두 번째는 강한 바람으로 세 번째는 불로, 네 번째는 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5번째 태양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올린 토나티우, 움직임의 태양 시대죠. 이 시대는 모든 것이 흔들리며 끝난다고 전해집니다. 땅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사회, 구조, 경제, 체제,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즈텍인들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들에게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이었죠. 한 시대가 끝나면 반드시 다음 시대가 열립니다. 죽음은 재탄생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이실 마르티네스의 예언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전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환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이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인류가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시련을 경험했어. 전쟁, 분단, 가난, 그리고 놀라운 성장,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 됐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걸 희생했어. 이제 한국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됐어. 그의 해석에 따르면 한국이 겪은 고난은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2032년 이후 한국이 세계에 보여줄 치유와 통합의 지혜는 그 모든 경험을 거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죠. 케찰코아틀이 한국을 가리킨 건 우연이 아니야. 그곳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만드는 법을 말이야.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과정을 거쳐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실의 예언은 2016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2016년의 일들이 그의 기록과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습니다. 2016년 봄부터 환태평양 지역을 따라 대지가 깨어나기 시작할 거야. 이건 파괴가 아니에요. 지구가 인류에게 말을 거는 방식이지. 이 실은 2016년을 대지의 각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불의 고리로 알려진 환태평양 지역에서 지각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거죠. 이 지역은 지구 전체 지진의 90%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동아시아부터 아메리카 서부, 해안까지 연결되어 있죠. 현대인들은 자연을 정복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2016년이 되면 깨닫게 돼요. 우리는 자연의 일부였다는 걸 대지가 움직이면은 사람들은 다시 겸손해져. 그게 첫 번째 선물이야. 그의 표현이 독특합니다. 자연재해를 선물이라고 표현하다니요. 하지만 그의 의도를 이해하면 납득이 갑니다. 자연의 움직임을 통해 인류가 잊고 있던 경외심을 되찾게 된다는 뜻이죠.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아래 숨겨진 흙을 우리가 딛고 사는 살아있는 행성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2017년이 되면은 변화는 더 뚜렷해집니다. 이 실은 이해를 시스템의 재검토라고 명했습니다. 2027년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해 우리가 추구하는 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일까? 끝없는 성장, 더 빠른 속도, 더 많은 소유, 이게 정말 행복으로 가는 길일까? 그에 따르면 2017년은 가치관의 전환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이 변화를 이끈다고 했죠. 부모 세대가 당연하게 여겼던 인생 공식이 더 이상 유일한 답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반항이 아니야. 진화야.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거지. 덜 소유하지만, 더 풍요롭게, 덜 경쟁하지만, 더 협력적으로 덜 소비하지만 더 의미 있게 2028년 한국에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실은 이 해를 한국의 대각성의 해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도에 남쪽 놀라운 속도로 발전한 나라가 있어. 그런데 2028년 여름이 나라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멈춰서게 돼. 잠깐 우리 지금 행복한가? 이 질문 앞에서 말이야. 이 실의 완시 속에서 한국은 극단적인 경쟁 구조가 전환점을 맞는 땅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하죠. 지친 영혼들이 신호를 보내 이건 아니야라고 말하는 거지. 2028년 한국 사회 전체가 이 신호를 받게 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게 분명해지는 거야. 그는 이를 아즈텍의 재탄생 의식에 비유했습니다. 고대 아즈텍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정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오래된 것을 태우고 새 것을 맞이하는 거죠. 한국이 2018년에 겪는 과정이 바로 그거야.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오래된 방식을 내려놓는 거지. 아프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야. 고치가 벗겨져야 나비가 되는 것처럼 실제로 한국을 직접 방문한 적 없는 이실이 어떻게 이런 구체적인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완시는 상징과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끝없이 달리는 사람들, 쓰러지는 젊은이들, 무너지는 오래된 건물들 같은 이미지였죠. 이것을 그는 자신의 언어로 해석한 겁니다. 2019년이 되면 새로운 움직임이 가시화됩니다. 이 실은 이 해를 새로운 길의 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2029년 한국 전역에서 실험들이 시작돼 새로운 방식들이 싹 트는 거야. 작은 것들이지만 의미가 클 뿌리는 거니까. 그의 예언에 따르면 2029년 한국은 다양한 시도들로
가득 찹니다. 사람들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배우고 함께 사는 법을 모색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깨닫게 돼요. 다른 방식도 가능하구나. 한 명, 두 명 변하기 시작하면 그게 명백명으로 퍼져나가 2029년은 그런 변화의 씨앗이 뿌려지는 해야 이 실은 환시 속에서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특성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것은 빠른 변화 수용력이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낌에 놀랍도록 빠르게 움직여 위기 때마다 보여준 회복력이 있어 그 힘이 2029년에도 나타날 거야. 2028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은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의 시간을 거칩니다. 하지만 이 실은 이 과정이 2030년의 위대한 도약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강조합니다. 나비가 되려면 고치 속에서 완전히 녹아야 해. 애벌레의 형태가 완전히 사라져야 나비의 형태가 만들어지지. 한국이 2028년에서 2029년에 겪는 과정이 바로 그거야. 고통스럽지만 변신을 위한 필수 과정이야. 연신의 과정을 거친 한국에게 2030년은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이실 마르티네스는 이 해를 지구의 메시지라고 명했습니다. 2030년이 되면 기후가 더 이상 조용히 기다려주지 않아. 하지만 이것도 선물이야. 인류에게 주어진 마지막 각성의 기회거든. 그의 표현이 또 독특합니다. 기후변화를 선물이라고 하다니요. 하지만 그의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계절이 달라지고 날씨 패턴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깨닫게 돼 우리는 자연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구나. 농사 짓는 분들이 먼저 알아차리지 대대로 내려온 방식이 맞지 않으니까 그때 사람들이 진지해져 정말 뭔가 바꿔야 하는구나. 2030년 이 실의 예언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특히 환평양 지역의 젊은 세대가 변화를 주도한다고 했죠. 20대, 30대가 움직이기 시작해. 이건 구원화 시위가 아니야. 삶 자체를 바꾸는 거지. 덜 소비하고 더 나누는 삶, 자연과 다시 연결되는 삶,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흐름을 만들어가는 특히 기술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서로 나누기 시작하면 그게 순식간에 퍼져나가 한 대륙의 작은 실험이 다른 대륙으로 번지는 거야. 연결된 세상이 좋은 방향으로 작동하는 거지. 2031년 드디어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실의 환시에서 케찰코아틀이 가르쳤던 바로 그 사람이죠. 2031년 봄 한국에서 한 사람이 주목받기 시작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평범한 남자야. 정치인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야. 그냥 우리 옆집 아저씨 같은 사람이지. 이 실은 이 인물의 특징을 묘사했습니다. 환시 속에서 이 사람은 남쪽에서 태어났지만 북쪽과 연결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의 뿌리나 개인적 경험이나 어떤 형태로든 분단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의 특별함은 평범함이 있어. 거창한 이론이나 복잡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 대신 아주 단순하고 진실한 이야기를 해. 우리는 원래 하나였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어. 천천히 조급해하지 말고. 왜 사람들이 이 평범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이 실의 설명이 흥미롭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거치며 한국 사람들이 변했거든. 화려한 외양이나 권위에 더 이상 설득되지 않아. 대신 진정성을 알아봐. 이 사람한테서 그걸 느끼는 거야. 이 사람은 진짜구나. 이 인물은 남과 북 사이에 다리를 놓기 시작합니다. 거창한 방식이 아닙니다. 작은 교류, 인도적 활동, 문화,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그 영향력은 점점 커집니다. 2031년 여름쯤 되면은 이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생겨 남쪽 사람들이 북쪽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해. 두려움이나 적대감 대신 연민과 이해가 자리 잡지.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야.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야. 동시에 북쪽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이 실은 구체적인 정치적 변화는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닫혀있던 문에 작은 틈이 생긴다고 표현했습니다. 변화는 동시에 일어나
남쪽에서 소원을 내밀면 북쪽에서도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리고 드디어 2030년이 옵니다. 이실 마르티네스가 예언한 6번째 태양의 시작이죠. 2032년 반도에서 세계가 놀라는 일이 벌어져. 이건 조약 같은 게 아니야. 훨씬 더 깊은 변화지. 사람들의 마음이 통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실에 따르면 2032년의 변화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것이 사회 전체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정부나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그 흐름이 너무 커져서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되는 거지. 2032년 한국은 세계에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보이죠. 그 모델은 무엇일까요? 이 실은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분열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세계 곳곳에 갈라진 땅들이 있어 종교로, 이념으로, 민족으로 나뉜 곳들. 한국이 보여주는 통합의 과정은 이들에게 희망이 돼. 불가능해 보이던 일도 가능하구나.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둘째, 기술과 인간성의 조합이다. 한국은 기술이 발달한 땅이야. 그런데 2030년대가 되면 기술을 인간답게 사용하는 법을 찾아내. 로봇과 AI가 넘치는 세상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야. 셋째,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환시 속에서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돌보는 모습으로 보여서 이웃과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서로를 챙기는 문화, 개인주의가 극단으로 치달은 세상에서 이런 공동체 정신이 새롭게 조명받을 거야. 이 실은 2032년을 시작점이라고 강조합니다. 모든 게 해결되는 해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로 가는 문이 열리는 해라는 거죠. 2032년 이후에도 어려움은 계속될 거야. 하지만 방향이 정해지는 거지. 되돌릴 수없는 흐름이 만들어져 마치 봄이 오면 얼음이 녹듯이 자연스럽고 확실한 변화가 시작될 거는 특히 한국의 역사적 경험이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한국은 고난을 많이 겪었어. 하지만 그 고난마다 일어섰지. 그 과정에서 배운 회복력, 인내, 협력의 지혜가 있어. 이 2032년 이후 한국이 세계에 나눠줄 건 바로 그거야. 어떻게 상처에서 지혜를 얻는가 하는 거지. 이실 마르티네스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도 제시했습니다. 예언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야. 가능성이 주도일 뿐이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선택이 모여서 미래를 만드는 거야. 그가 제시한 5가지 실천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첫 번째, 땅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도시에 살아도 괜찮아. 작은 화분 하나 키우는 그것부터 시작해봐.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자라는 걸 지켜보는 거야. 주말에 산을 걷거나 바다를 보러 가도 좋아. 자연과 접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 두 번째, 조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앞선 세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봐.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 진심이 중요하지. 그들의 희생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걸 잊지 마. 세 번째, 공동체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혼자 살려고 하지 마.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함께 밥 먹어봐. 거창한 봉사가 아니어도 돼. 그냥 서로에게 친절하면 돼. 작은 친절이 모이면 큰 변화가 되네. 네 번째, 내면의 고요함을 찾는 것입니다. 하루 10분만 조용히 앉아 봐. 스마트폰 끄고 TV 끄고 그냥 숨 쉬는 것에 집중해봐. 명상이라고. 거창하게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멈추는 거야. 그 고요함 속에서 진짜 자기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다섯 번째,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 불확실한 일들이 많을 거야. 하지만 두려움에 갇히면 안 돼. 두려움은 거울이야. 그 거울에 비친 너 자신을 보되 거기에 갇히지는 마. 두려움 너머에 용기가 있고 용기 너머에 미래가 있어. 이 실은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반도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지금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2018년, 2019년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하지만 기억해.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어. 여러분은 세계의 치유의 길을 보여줄 사람들이야. 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이나 기술적 발전으로만 평가받을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2032년 이후 한국은 인류에게 완전히 다른 가치를 보여줄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세계에 줄 선물은 물질적 성공이 아니야. 문화적 영향력도 아니야. 진짜 선물은 이거야. 어떻게 상처를 치유하는가, 어떻게 분열을 극복하는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가, 이런 지혜를 보여주는 거지. 이 실의 예언이 모두 맞을까요? 그 자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언가가 아니야. 그냥 본 걸 전하는 사람일 뿐이야.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아.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이 예언을 경고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초대장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야. 아즈텍 신화에서 각 태양의 시대는 신들의 희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태양이 떠오르기 위해 신들은 스스로를 불 속에 던졌죠. 그렇다면 여섯 번째 태양은 어떻게 떠오를까요? 여섯 번째 태양은 희생으로 시작되지 않아 각성으로 시작되지. 인류가 스스로 선택해서 만드는 태양이야.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분열이 아니라 통합으로 그 첫 빛이 동쪽 바하마 반도에서 시작될 거야. 2012년 우리는 지금 그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이 실 마르티네스가 본 환시가 현실이 될지 아니면 그저 한 사람의 꿈으로 남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 기틀뱀 신 케찰코아틀이 가리킨 그곳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땅, 오랜 고난을 견뎌낸 그 반도에서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2032년 여섯 번째 태양이 떠오를 그날을 향해 여러분도 이 위대한 변화의 일부입니다. 오늘 당신이 내리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희망을 품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가장 아름다운 아침이 온다는